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연 보내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지라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롯이 한국인이 아닌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여기 사람들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 기막힌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곤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청자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어서 저한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냐 싶겠다마는 일단 남편 간의 인연을 설명하자면 한국이 아닌 머나먼 미국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미국에서 자라 아버지 일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 중고 가구를 사러 왔다가 한눈에 반했다며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네요. 당시 남편은 미국에 유학 온 유학생 신분이었죠. 와, 그럼 이렇게 한국어 잘하시는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한국인인데 영어를 막 하시니까 저랑 비슷하게 유학 오신 분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쨌든 좋은 가격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 타향살이에도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면서 멋진 인생을 사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 따라 남편과 한국에 들어와 아이 둘과 함께 지낼 때만 하더라도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사람 인생에 영원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남편이 한국 가자는 말에 찝찝한 표정을 했던 게 왜 그런지 알게 되기 전까진 말이에요. 참,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데 외국에서 자고 나란 게 맞냐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제 할머니가 특히나 원뿌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빠도 그렇고 저도 어릴 적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제 친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함께 지내다가 아빠가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들어온 한국에서의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내던 곳과 문화도 많이 차이 나고 심지어 직장 문화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더 시댁과 남편, 아이들에게 많이 의지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친분이 있다면 이게 다였으니 말이죠. 솔직하게 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지금과 별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식이 결혼하면 내 가정, 네 가정 하고 딱 잘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독립한 자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서로 모이지 않고 각자 도생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도 비슷한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도 몰랐죠.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거니 걱정이 참 많았었거든요. 물론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있던 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살 집도 같이 알아봐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라는 곳에서는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딱히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오던 길에 부모님이 사돈들은 왜 아직까지도 얼굴 보자는 소식이 없어? 라는 질문에 남편이 허둥지둥 말을 돌리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물어봤죠. 혹시 당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한국 들어간다 말 안 했어? 보통이라면 타향살이하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부터 기다리지 않나? 아니면 한국은 원래 공항까지 마중 안 나와? 아니, 내가 그냥 아직 말 안 했어. 우리 집 구하고 천천히 짐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연락드리려고 했지.
어차피 지금 찾아오면 괜히 장모님, 장인어른만 귀찮을 거 아니야. 난 괜히 처가에 부담 주는 그런 사위는 되고 싶지 않아. 그게 뭐가 부담이라고 그래? 그냥 찾아왔으니 인사하고 밥 한 끼 딱 먹고 끝내면 되는 걸. 엄마 아빠도 궁금해하시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랑 누나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밥만 먹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우리 결혼했을 때도 미국 처음이라면서 2주일이나 머물면서 얼마나 우리 귀찮게 굴었어. 난 괜히 가족들이 당신 괴롭히는 것도 싫다고. 한국 왔다면서 당신 끌고 또 얼마나 돌아다니려고 하겠어.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 중 특히 시모나 신우는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호들갑 떨고 왜 주접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비슷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이런 남편이 나왔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평생 숨기며 살 순 없잖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말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냥 자리 한번 만들자. 애들한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줘야지. 매일 사진이랑 영상통화만 했었잖아? 그리고 전 제 선택을 후회했죠. 남편의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잠깐 봤던 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었지만 막상 같은 지역에 같이 살다 보니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한국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 없어서 친구들이 나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애들도 있었거든? 얼른 일단 내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하러 가자. 너도 이제 한국 왔으니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좀 해야지. 저도 모르는 시모의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밥까지 사야 했죠. 전 그게 응당 한국의 문화인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가족들이 만나 한 번씩은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갈 줄 알았다면 첫 스타트를 그렇게 끊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굴 보고 떠난 지 얼마라고 다음날 바로 호출하시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맛봤던 폭풍 수다를 저 혼자 견뎌야 했죠. 그래서 너희 집안에서 하는 그 사업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며? 내가 궁금해서 여기저기서 좀 알아봤다. 사돈 어른도 사업 그렇게 잘 나가면 우리 아들 녀석한테 한 자리 좀 맡아주지. 하는 김에 우리 작은 애 자리도 내가 꼭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지 사업은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셔도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제 사업도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력서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일단 아버지가 확인이라도 하실 텐데. 에? 아니, 내가 꼭 뭐 바라고 너한테 말했겠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외국서 자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가족들한테 한 자리씩 해주거든. 아니 뭐 그렇다고. 전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을 처음에는 했죠. 원래 사업이라는 부분이 첫 시작은 가족 경영으로 되는 것도 맞고 어찌 보면 제 친정아빠 사업도 큰 틀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오면서 이렇게 사업으로 번창하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당당하게 깊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떡하니 부모님 회사에 데려갈 순 없으니 그냥 직접 말하시든지 이력서를 넣으라 했죠. 그러면 능력되는 사람은 어쨌든 뽑아서 채용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며 남편이 왜 걱정을 사서 했는지 바로 알게 되어버린 거죠. 시모는 허구한 날 신우와 함께 저를 밖으로 부르면서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하며 끌고 다니니 도무지 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좋은데 아직 학교를 가기도 전인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리하게 같이 데리고 나가자고. 이런 대이동을 견디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저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저도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머, 그랬니? 내가 그런 줄 몰랐네. 네가 미국에서 지냈던 사람이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한국 구경 다니면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나는 그저 오랜만에 본 손주들도 귀여우니까 자주 보고 싶었던 게 너한텐 부담이었겠네. 이게 아실 겁니다. 그냥 깨달은 듯이 말하는 사람이랑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사람의 차이를 말이죠. 그리고 신우의 말에 저는 정확하게 이들이 저를 놀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언니, 너무 혼자 그렇게 심각하지 마세요. 언니가 한국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원래 시댁에서 이렇게 부르고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 모시고 그런 거예요. 미국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긴 한국이잖아요.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사기랬니? 그리고 어디에 나 같은 시어머니 또 있는 줄 아니? 한국 들어와도 연락 딱 없고 자기 할 말을 다 아는 애를 이렇게 보듬고 사는 그런 집이. 괜히 말 덧붙이면 2대1로 뭔가 이길 것 같지 않길래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는데 오늘따라 남편의 태도가 정과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당신이랑 애들 데리고 계속 밖으로 나오라 부른다고?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당신은 또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한 번 하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가족인데 그런 말 하기 좀 그랬지. 그리고 내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 처음이라 힘든 점 많아. 당신은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난 여기가 겨우 2년 차야. 문화도 겨우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었겠어? 아무튼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런 것들 모두 참고 있을 필요도 없어. 내가 엄마랑 동생한테 잘 일러줄 테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남편이 한국 오기 싫어했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왠지 모르게 시댁과는 좀 가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평소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전화할 때도 제가 옆에 있으면 잠시 자리를 피해서 통화하는데 막 큰 소리도 들리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가 좋진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문화권 사람이 아니었으니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그런 가정만 했었고요. 나름 속이 답답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경험해보니 알 것도 같더라고요. 왜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국을 가기 싫어했는지 말이에요. 그냥 미국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남편의 행동에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본인이 살기에 마냥 미국이 좋은 나라는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굳이 고집을 세울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남편이 이런 제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제 앞에서 시모와 전화를 했죠.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제가 다 들을 수 있게 말이에요. 엄마가 며느리 불러서 계속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면서?
거기에 아직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라 했다면서. 그래. 내가 그랬는데 왜? 며느리 그것이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 그런데 어쩌냐? 난 분명 미안하다 말을 했는데. 엄마가 퍽도 그런 말을 했겠다. 괜히 이 사람 신경 건드려서 나한테 말하기까지 한 거 아니야. 엄만 모르지? 이 사람 성격이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나한테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 말까지 했겠냐고. 넌 지금 그게 엄마 앞에서 그렇게까지 목소리까지 높일 일이야?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다니까? 남편이 아주 남의 편 줄임말이라더니 네가 딱 그 모양이다. 아무튼 알았다. 너 이렇게 나오는 거 치사하고 더러워서 엄마가 더 안 부른다. 안 불러. 그렇게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옆에서 얼른 칭찬해달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때? 당신이 해결하려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앞으로도 이런 속상한 일 있으면 먼저 나한테 말해.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당신 뻔히 한국에서 힘든 거 다 아는데 남편인 내가 이런 것도 못해줘서 되겠어? 남편에게 고마웠죠. 그래서 이날은 남편에게 한상 거하게 아침을 차려줬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감사 선물이었죠. 그래도 이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 남편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난 뒤로는 시모나 신우나 따로 제게 연락하는 일이 이전보다는 많이 적어졌어요. 이전에는 일을 하려고만 하면 전화가 오는 통에 제대로 일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같은 팀에 친해진 언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털어놨죠. 그런데 언니는 조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 앞에서 너 보란듯이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통화를 했다고? 그건 좀 이상한데? 왜? 사람이 확실해서 너무 좋지 않아? 그래도 남편이라도 내 편 들어주겠다. 다음날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 바로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자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남들과 통화 내용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거기다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가족 간의 대화 같은 건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왜 가정마다 따로 가정사가 다 있잖아. 그런 점을 그렇게까지 공유하고 살진 않는다고. 그래? 그런데 언니,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곳이 내 주장 하나만큼은 딱 뚜렷하게 말하는 나라기도 하고. 어머, 자기 순진한 구석이 있네? 어떻게 자기가 나고 자란 습성을 다른 나라에서 잠시 지낸다고 버릴 수 있겠어? 소위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 사람이라는 동물은 가지고 있던 습관을 쉽게 못 버린다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일 아니겠어? 한국인이 보기에 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단 말이야. 전 그런 언니의 주장을 이때는 넘겨들었습니다. 최근 언니는 남편과 투닥거리며 일이 좀 있었다고 했으니 옆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별일 없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 이제는 첫째도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서 전보다는 훨씬 편해졌고요. 거기에 어느덧 한국 문화에 많이 익숙해진 터라 예전보다 서툰 점들도 많이 없어져 회사 동료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던 찰나 갑자기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 이렇게 뜬금없이 연락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날은 일이 바빠 한 번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숨까지 고르시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일이 생겼다. 아빠야말로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해? 뭐 운동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방금은 나도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지. 아빠도 사업하는 사람이면 알잖아. 일하는 중에는 많이 바쁜 거.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할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살려고. 미국에서처럼 우리 가족 같이 함께 모여 살면 좋잖아. 붙어 살면서 같이 옆도 좀 지키고. 아빠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죠. 어릴 때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에 절 봐주시던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니. 저는 아빠의 말에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턱 막혔죠. 물론 아빠는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자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내가 외곽 쪽에 5층짜리 건물 하나를 구입해놨거든. 그 집 3층으로 들어와서 살아. 1층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게 하고 2층은 우리가 살려고 한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슬슬 사업도 네 사위한테 물려줄까 생각 중이고. 그럼 우리야 좋지. 근데 할머니 어디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셔? 뭐 암이나 그런 건 아니지? 검사는 받아보셨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암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수술 이야기나 그런 건 없으셨으니까 아마도 크게 문제는 아니고 노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나이도 있어서 비행기 타려면 지금 아니고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아, 그렇겠네. 미국이란 한국이 아무래도 장거리기도 하니까 두 분한텐 힘들 수도 있겠다. 아무튼 난 찬성이니까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아빠가 일단은 미국을 한번 가보려고.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설득을 해야 두 분도 들으실 것 같거든.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미국에서 자식도 없이 지낼 조부모 생각에 저는 얼른 알겠다 말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겠다는 아빠의 말에 저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냥 말로 해서 오시겠어? 나라도 가서 한몫 거들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언제 갈 예정이야? 나 다음 주라면 시간 날 것도 같은데 다음 주에 같이 가서 같이 일단 모시고 오는 건 어때? 짐은 나중에 천천히 붙여도 되잖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안 그래도 네 할머니가 너한테는 오죽 약하셨잖아. 딸 키워놓으니까 또 이렇게 쓸모가 있네.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아무튼 그럼 나 다음 주에 휴가 낼 테니까 같이 가서 할머니 상태도 보고 같이 모셔오자. 알겠죠? 아빠와 전 그렇게 미국에 갈 날짜도 정해놓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긴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일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자 싶었죠. 대신 한 가지는 숨겼습니다. 왜 예전에 그 친한 회사 언니가 했다는 말 있죠? 그게 이 순간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아빠가 말했던 사업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갑자기 오는데 이게 여자의 감이라는 게 또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사업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는 쏙 빼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 장인어른이 이번에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3층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셨어? 그렇다니까? 이번에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었대.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두 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한국 모셔와서
우리가 좀 케어 좀 하려고. 당신도 괜찮지? 나야 뭐 어차피 케어하는 일은 당신이 전담으로 하게 될 테니까 당신이 걱정이지. 그래서 우리 거기 들어가면서 뭐 전세금이라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 용돈이라도? 에이,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우리 아빠 사업 지금 괜찮게 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우리 집은 뭐 돈 가지고 뭐라 할 거였으면 이야기도 안 꺼냈어. 아무튼 당신도 찬성한 걸로 알고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한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런데 그 집에 그럼 1층에서 3층까지는 다 쓰는 거고 남은 4층이란 5층은 어떻게 하신대? 일단은 거기는 잠시 비워두실 거라고 하던데? 우리 가족끼리 살려고 구매하신 건물이라 크기가 좀 작긴 해도 서로 짐이 많으니까 뭐 남주기보다는 좀 꾸며서 가족들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 쓰지 않을까? 그래도 건물이니까 평수가 제법 될 텐데 뭐 부동산 하신다거나 그런 소리는 없으셨고? 우리가 무슨 부동산이야.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작은 병원이라도 하나 들어오라 하시겠지. 왜 당신도 알지? 우리 아빠 친한 분이 서울에서 작은 병원 하나 하시잖아. 그분한테 와서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면 뭐 봐달라 그런 부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내과 하신다는 그분인가? 아무튼 당신 말은 4층이랑 5층은 아직 주인이 없다. 이 말 맞지? 왠지 이날은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꼬리를 물며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사 이야기까지 했고 별말이 없으니 잘 알아듣겠거니 하고 미국으로 출발했죠. 아이들은 아직 긴 비행을 견디기에 어렸으니 남편 곁에 놔두고요.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말도 덧붙여서 했네요. 그렇게 미국에 다녀왔고 저와 아빠는 무사히 조부모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싶어서 아빠와 함께 찾아갔죠. 그런데 무슨 공사라도 했는지 건물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 있더군요. 아빠도 영문도 모르는 채로 아니 쓰레기를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버려놨대? 하면서 화를 내셨죠. 그런데 건물에서 두 사람의 인형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시모, 신우였어요.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어 물어봤죠. 이 상황을 왠지 이 두 사람이라면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고요? 혹시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거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가 좀 일단 이렇게 쌓아두라고 말을 했다. 이게 애 말하고는 다르게 평수가 좀 제법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안에 좀 뜯어 고치고 하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가 됐어. 이거 처리하게 차 좀 불러줄 수 있겠어? 아니, 그럼 지금 이게 다 어머님이 버린 일이시라고요? 그리고 왜 어머님이 거기 1층에서 나오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이 건물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저희 아버지랑 다 이야기된 부분인가요? 내 아들이 여기서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 거지. 5층짜리 건물 한 번에 샀다며. 사돈네 너희 그리고 사돈네 어르신들 이렇게 살면 2개 층 남지 않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1층 침 발라 놓으려고 왔지. 어이가 없었죠. 아니,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그것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1층은 뻔히 쓰임새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데 어이가 2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말을 거두는 신우 역시 제 화를 도두기엔 안성맞춤이었죠.
인테리어도 일단 다 했으니까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신경 안 쓰이게 우리가 잘 만들어놨지.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가 오죽 잘 해놨겠어? 걱정 마라. 인테리어 업자를 데려와 우리 허락도 없이 1층 공사를 했다는 시모와 신우.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아빠도 한순간 말을 잃었죠. 그런 저희를 보며 시모는 화를 더 돋우고 싶었는지 말을 쉼없이 이어가시더군요. 그것도 이번엔 저희 아빠를 상대로 말이죠. 사돈, 오랜만입니다. 사돈이 건물 주인이라면서요. 어차피 5층 건물인데 누구 세줄 것도 아니니 가족끼리 나눈다고 하셨다죠? 그러니 1층은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안 그래요, 사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도 한참은 없었죠. 그리고 번뜩 먼저 정신을 챙긴 전 말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장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건물인데 왜 당사자 빼놓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아무리 봐도 아빠도 지금 이 상황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다 뜯어고치면 어떡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세요? 너는 시어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우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사돈, 보셨죠? 제가 며느리한테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돈지간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있는 말 아닙니까? 아빠도 역시 시댁 식구들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었는지 이번엔 바로 시모의 말에 대답하시더군요. 오고 가는 거?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저희 애는 저희가 잘 키운 것 같은데요. 애도 아는 이런 상식을 어른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제 딸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 제 딸 말처럼 당장 1층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어머, 사돈 야박하시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나누면 뭐가 더 나나요? 그럼 인테리어 복구 비용으로 1억 정도. 아니, 저랑 우리 애 인건비까지 해서 1억 2천 주시면 해드리죠. 뭐라고요? 지금 남의 건물까지 찾아와서 무단으로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고 그걸 핑계로 돈을 달라고요?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당신 이대로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아빠는 그래도 제가 있어 말을 아끼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나 있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부딪히면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화를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아니 아빠,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남편 방을 빼버리자.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어? 어차피 그 사람하고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려고 했거든. 제 말에 시모도 신우도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아니, 새아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니? 저번에 네 남편 시켜서 우리한테 면박 줄 때는 언제고? 내 아들이 이제 네 편이라고 그런 말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혼이라는 단어 그렇게 쉽게 입에 담는 거 아니다. 그냥 이번 일은 깔끔하게 우리 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그날 스피커폰으로 남편이랑 대화했다는 얘길 제 직장 동료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따로 여기서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게 이상한 일이 맞다는 걸. 뭐가 알아? 우리 애가 너한테 오죽 단단히 매어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애가 너 하나 붙잡겠다. 자기 엄마한테 언성을 높이는데 그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그랬다는 거야?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이쯤 되시면 눈치를 채셨어야죠. 방금 제가 스피커폰 이야기하기 전에 어머님은 어떻게 남편이 어머님 면박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 생각하셨죠?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제가 다 알았다는 사실을? 그건 당연히 걔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너한테 말했을 게 예상이 가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평소에 제 앞에서는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게 이상한 거죠. 평소에도 연락을 그렇게 꺼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화통을 붙잡고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화를 낸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했죠. 제가 너무 갑자기 시모에게 따지고 든다 생각이 드셨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말이에요. 사실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남편이 유학 중 만난 친구를 보게 됐거든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던 병원에 우연히 그 친구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혼자 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죠. 한서놈이랑 이혼하신 거예요? 그래, 그놈이 결국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했어요. 그딴 놈이랑 같이 사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네? 저랑 남편 지금 한국으로 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만 이렇게 잠시 미국 들어온 거고.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실수를... 아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말 잘 듣고 한국 돌아가시면 얼른 그 관계 정리하세요. 남편의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저를 너무 경악하게 만들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이게 현실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동안 제가 남편의 친구의 말을 듣고 제자리에서 망부석이 된 듯이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요. 그 녀석 처음에 당신 만난다는 이야기 풀 때도 아주 무슨 트로피 하나 탄 듯이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니까요. 그것도 혹시라도 당신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한국 사람들 위주로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찌나 역겨웠던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길래 그러시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런 건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진짜 저는 당신이 그 녀석이랑 만나면서 언제 헤어지나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 한국인 중에서는 걔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러운 사기꾼 새끼거든요, 그놈. 사기꾼이요? 뭐 친구들 돈이라도 훔치고 다닌 건가요?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기꾼 놈이 결혼까지 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마음 고쳐먹은 건가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될 거라면서 떵떵거리며 자랑을 하고 다니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검은 의도가 있는 상태로 저와 결혼을 한 것이고 아빠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대비 못한 소식에 멍하니 있으니 한숨을 쉬면서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놈이랑 우연히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만 몰래 전해줄 기회가 없어서 속으로 좀 소가리를 했었거든요. 전화통을 붙잡고 당신한테 당신 집에 어차피 사업 물려받을 사람 결혼하면 자기밖에 없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헛소리를 하던지. 마지막에 엄마라는 말만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끙끙 앓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셨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당신한테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녀석이랑 헤어졌을까요? 제가 볼 땐 오히려 제가 사기꾼이라고 몰아가지 않았으면 다행이었다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말해서 당신이 그놈한테 뭐라고 했다면 그 사기꾼 기질로 어떤 말을 했을지 또 어떻게 알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소갈이 많이 했다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단단하게 멘탈 부여잡고 처신을 똑바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해달라고 녹음해서 일단 이혼할 때 증거로 가지고 있고 싶다 했죠. 그래도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는지 흔쾌히 녹음해가라고 다시 천천히 말해주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사기꾼을 잡으려면 뭐라도 증거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결혼한 지 이제 10년을 바라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일단 집에 친정엄마한테 맡겼죠. 그리고 이렇게 아빠 건물로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뒤로는 집에서 부모님과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시모와 신우의 머리채를 붙잡고 제 친정을 찾아와 바짝 엎드려 빌게 시키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일단 화 좀 풀어봐. 어? 이혼이 뭐냐. 우리가 그간 적게 보고 지낸 것도 아닌데. 나도 잘못했어요. 내가 요즘 회사 일도 잘 안 풀리고 곧 그만두게 될 것 같아서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나도 미안해 여보. 내가 단속을 잘했어야 했는데 이젠 2번 다시 안 그러게 내가 잘 타일러 놓을게. 어? 그러니 화 좀 풀어. 우리 대화로 좀 해결하자. 당신은 이 상황이 됐는데도 아직 가면을 벗지도 않는구나. 내가 전부 다 알았는데 이걸 어쩌지? 이제 당신 아주 콩밥 먹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일단 이혼부터 하고 말이야. 이 멍청한 남편은 한국에서도 자기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더군요. 심지어 자기 회사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붙잡고선 말이죠. 제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는 걸 들은 남편은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곤 이내 자기도 넙죽 엎드려 잘못했다 빌더군요. 그렇다고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지만요. 당신이 뭘 듣고 왔든 오해야. 난 처음엔 어린 마음에 그랬지만 애들 생긴 뒤론 그런 마음 1도 없다고.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법정에서 보자고. 이후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빠 회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남보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어요. 제발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러지 말자. 나랑 이혼하면 애들은 아빠 없이 자란 애들 된단 말이야. 그게 한국에서 얼마나 보기 안 좋은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겠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그리고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면 한국에선 똑바로 처신하고 다니던가.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새삼 뭘 그리 당당하게 굴어?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죠. 남편은 자신이 가정에 충실히 임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그간 회사 사람들에게 했던 아니란 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혼도 했으니 이놈을 사기꾼으로 넣을 순간이 찾아왔죠. 저는 바로 경찰에 그간 모아둔 증거들과 미국에서 그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의 녹음본,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모은 자료를 토대로 사기꾼이라 신고했어요. 만약 여기서 불가능하다면 미국 법정까지 갈 생각까지 했죠. 경찰까지 들이닥쳐 수사를 받게 되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시댁 식구들이 제 친정을 찾아오더군요. 예, 우리가 속이려 했던 거 다 용서 비마. 그런데
너랑 살 부대끼며 살았던 네 남편을 그렇게 철장에 넣어버리는 게 어딨니? 걔가 우리 집 기둥인데. 내가 제발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비마. 제발 걔 좀 풀어다오. 언니, 제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오빠 좀 어떻게 해줘. 어? 내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볼게.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요. 저희 그냥 법정에서 한 번 더 보시죠. 어차피 남은 기간도 많은데 그 사이에 그 인간 없이 어떻게 살지 알아서 궁리하시고요. 결국 남편은 저를 기만한 죄로 사기가 입증되었고 그렇게 깜빵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범죄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서 살기는 힘들어지겠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범죄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다시 선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질려서 죄를 인정도 하지 않는 모습이 괘씸하다며 초범인데도 바로 깜빵을 보내버렸겠어요? 물론 미국으로 보냈다면 더 시원한 꼴 받겠지만 하는 수 없죠. 남편은 한국 국적의 사람이니까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게 사람의 다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엔 시댁은 약간 비상상태? 그런 느낌인 것 같더군요. 알게 모르게 저희 집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제법 있었는지 거의 2주 넘도록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지치게 했지만 오히려 그게 저희한텐 도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시면 접근 금지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영 손주들 얼굴도 보기 싫으세요? 그리고 제발 거짓고라고 찾아오지 마세요.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경찰 한번 부르겠다 뭐라 하니까 자기 아들이 경찰서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런지 겁을 잔뜩 먹고는 그 뒤로 발을 뚝 끊더군요. 뭐 어떻게 조용해져서 저와 아이들은 친정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한국의 의료가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주변 나라에서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온다 이런 말이 도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저 아직은 한국을 뜰 생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조건이다. 미국 가서 살지 왜 여기 사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딜 가더라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어차피 아이들이야 나중에 머리가 좀 큰 다음에 선택권을 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말이죠. 저랑 그렇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는 봤거든요. 예전에 왜 시모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신지 다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시댁은 그대로 살던 집까지 팔고 이사를 나갔다고 해요. 신우는 여전히 능력이 변변찮은지 아르바이트 나갔다가도 그대로 일 못한다 쫓겨나고 다시 찾고 반복하면서 지낸다 그러고요. 처음부터 골빈 행동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과 지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건가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모는 전 남편이 그렇게 되고 그대로 알아놓고 난 뒤로는 여전히 남한테 붙어 살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벌써 그 이사 갔다는 근방에서도 소문이 쫙 난 상태더라고요. 그러게 세상 좀 좋은 마음으로 살지.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다른 집한테 빈대처럼 붙어서 살려고 하니 누구라도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마지막으론 시부가 남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사실을 방관하고 있었던 시부가 제 눈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가족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함께 지내면서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아주 오리발을 내미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가족이 뭐 다들 입 꾹 닫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저 지켜본 것도 죄라면 죄죠. 사실 요즘 걱정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실 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전 남편이 그렇게 범죄자 낙인이 찍힌 다음에 혹시라도 이 피해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가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뉴스에서도 나오는 범죄자의 자식이 주변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혹시라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충격을 받진 않을지 그런 걱정에 요즘은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괜한 걱정이라 말하시지만요. 아무튼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너무 겉으로 사람을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잘 정리하고 잘 지내니 좋은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저도 찬찬히 읽어볼게요.